안녕하세요. 사슴의 사슴의 아니지 사슴TV. 안녕하세요. 사슴TV 이준욱 김결이 도지영 조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슴 성형 수술하면 정말 모유 수유가 가능할까요? 각 원장님들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모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랑 모유가 나오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유륜을 통해서 모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선 조직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 통과하는 것 자체가 유선 조직에 아무래도 흉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원칙대로 밑주름이나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했다면 아예 유선 조직을 우리가 만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게 있어요. 모형물이 파열이 됐을 때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칠 건가? 다행히도 지금 나와 있는 건 모든 그런 데이터에서는 그런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매우 낮은 확률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피막 내 파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우리가 발견하면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새로운 모형물을 넣으면 되고, 이제 피막 외에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실리콘을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실리콘이 몸 안에 잔존했을 때 어떤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보면 그냥 국소염증 이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진 않는 걸로 돼 있기는 해요. 그런 실리콘의 코헤시브 젤 자체의 그런 분자량이나 크기가 섭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장의 그런 육모의 그런 세포 틈으로 들어가기보단 그 틈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흡수가 실제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수박씨를 먹었다고 해서 그 수박씨가 내 혈관을 타고 돌거나 내 몸에서 수박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참외씨는 안 되나요? 인체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실리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미용적인 목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 목숨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그런 의료 기기에도 사용되는 동일한 이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는 극도로 안전하다라는 거를 항상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했을 때 모형물의 파열을 발견한다고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도 없을 뿐더러, 설사 파열됐다고 해도 응급이 아니거든요. 가족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서 내가 이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수술, 성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가슴 모양이 변형이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한국이랑 미국에서 진료했을 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가슴 볼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형물로 더 크게 하는 경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보형물은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자연적으로 처지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임신이나 모유 수유에 좀 보형물은 그 자리에 있지만 가슴 조직은 처지게 되면서 모양 변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가슴학대 환자분들은 대부분 말씀드린 게 처질 것이 없다. 걱정하지 왜 말아라. 내 어깨? 미안해. 처질 것이 없다. 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실제로 출산 계획이 이제 없다고 하셔서 제가 가슴 수술을 많이 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가슴 수술 때문인지 아이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바로 셋째 생기는 경우 네. 많아요. 진짜 많이들 오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변화가 되나를 이렇게 지켜봐요. 가슴이 원래 작으셨던 분들은 큰 변화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래 자기 볼륨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슴이 출산 후에 혹은 모유 수유 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든 안 넣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가슴이 얼마나 처질지, 내 유두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유륜이 커질지, 그쵸, 또 케바케. 변할지, 그럴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슴 확대 수술을 보통 그냥 다른 수술 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볼륨만 늘렸을 뿐인 것이고, 수술 후에 변하는 거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볼륨 외의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의 변화면 그것만 또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유선 조직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한번 해드리는데, 왜냐면 뭐 섬유 선정이나 뭐 양성 종양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악성 종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게 유선 조직의 형태나 양,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밀 유방이 많이 있는데,
지방형보다는 이제 유선 조직이 있고 그게 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전적인 소인을 좀 보자고 하면 이제 가슴의 형태가 만약에 본인의 엄마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면 엄마가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어땠는지 출산 전후의 변화가 어땠는지를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아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드입니까? 이거는 그냥 경험에 따라. 왜냐면 깜짝이야.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유수유 기간이 길지 않았다 했던 경우는 크게 모양이 변화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완모 6개월 이상의 모유수유를 했다고 했을 경우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유선조직이 더 발달해서 계속 커지게 되고 거기서 모유수유가 이제 끝나고 났을 때는 그 유선조직 자체는 다시 퇴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쪘다가 살이 빠지면 옷이 커지듯이 피부는 이미 한번 늘어났기 때문에 캐파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안에 있는 유선조직이 작아지면 윗볼록이 빠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약간 처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이거를 대처할 수가 있는 거냐. 예를 들면은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보형물을 바꾸는 방법, 세 번째는 거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혹은 이거를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겁낼 필요는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완모 모유수유 전 추천드립니다. 뭐 모유수유 다시 하라고. 예. 모유 수유를 약간 길티 필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냥 이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 안 하는 게 모양이 더 좋다. 나는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오래 하는 거 안 좋습니다. 가슴 모양에. 아 애는 그럼요. 소유만 먹이세요. 그럼 가슴 모양을 위해서 조금만 하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산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는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아니잖아. 나는 성형외과 의사잖아. 나는 그 사람의 가슴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의 입장에서 말씀해. 어, 가슴의 모양을 위해서는 조금만 하시는 것이 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까 그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게 요즘은 워낙 분유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아이와의 친밀도라든지 또 본인이 모유수유할 여건이 된다든지 했을 때 내가 보형물이 있거나 내 가슴 모양 때문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걸 지금 느끼고 싶다 하면 하는 거고 그래서 가슴이 변했다면 우리가 있는 거고 사슴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레블론 효과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극화된 거 아니냐. 가슴 성형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 별개인 건지 명품이나 이런 거 쇼핑을 하러 가신 적 당연히 있으시죠. 1억짜리 명품 머스틴이야. 아니 대학을 2번 다니면서 학자금이 1억이 넘어요. 학자금 대출이.